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죠. 우리 계양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의사 선생님 출신의 윤영선 위원장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막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게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인천 계양을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세요? 예, 의사고. 예. 그중에 내과 의사고 소화기 내과 의사입니다. 네. 저는 저희 인천광역시 우리 회원이 한 4천여 명 되는데 우리 직선 의사회장을 역임했고 네. 우리 뭐 검찰에 있으셔서 잘 알 텐데 우리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네. 또 개인적으로 일찍 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네. 사단법인 인천의료사회 봉사에 또 인천 선한봉사센터 이런 NGO 구성해서 네. 이사장 겸 회장 대표 등 역임했고 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 동료 의사 3명과 함께 지금 내과 병원 우리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고요. 네. 정치는 우연히 예. 지난 총선 몇 개월 앞두고 네. 정말 처음으로 입문을 하게 돼서 네. 총선을 치렀습니다. 예, 우리 예. 새누리당 간판으로 다 알다시피 정말 준비하지 못한 좀 참담한 패배를 맛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동안 선거 한 2번 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한 번 했었고. 학생회장 선거요? 그리고 예. 저 우리 인천 의사회 선거도 해봤는데 정말 준비되지 못한 패배 맛봤고 지금 2년째 열심히 네.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는 갑자기 예전엔 대학 시절에 읽었던 닥터 노먼 베슨 뭐 이런 사람도 생각이 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신다. 물론 우리 신상진 요번에 당대표 그렇습니다. 나오신 예, 분도 뭐 그런 맞습니다. 분이시긴 한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의사 하시지 뭘 맞습니다. 어려운 정치를 하셨을까 맞아요. 하실까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것 저기 같아요. 정진길 우리 저 진행자님 지적 누구나가 하는 얘기죠. 네네. 정말 저를 아끼는 분들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었고 우려 있었고 네. 반대도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정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제가 뭐 혁명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남미의 체게바라 우리 네. 손문 네. 그죠? 중국 국부죠. 우리나라 서재필 이런 분들의 다 의사 선생님. 의사죠. 예. 혁명을 꿈꿨던 의사입니다. 전 혁명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또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제가 평소에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정말 해본 적은 없었어요. 네.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우리 지역 상황이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네. 20여 년 동안. 네. 우리 당이 정말 어려움에 우리 중앙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정말 항상 야당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척박한 땅을 좀 개간할 수 있는 사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차출되고 네. 선택되어지지 않나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좀 정치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네. 시작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 생각했던 거는 평소에 우리 정치가 전문 정치인들이 정치를 주로 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사실 이제 변호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주로 정치를 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들만의 리그 우리 국민의 어떤 그 정서와 동떨어진 네.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평소에 정치인들 정말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까? 나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게 된 이유는 정치인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다. 네. 그런데 이 정치를
그 전문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치를 하면은 지금의 좀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고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네. 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시대 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치매 문제, 급속한 고령화, 그 다음에 비만 문제 심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의사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제도적 어떤 시스템이 뒷받침되면은 훨씬 치료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바꿔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소신을 펼치고자 하는 좀 뜻이 있었고 네네. 또 한 지금- 가지 네네.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결국 통일될 겁니다. 네네. 통일 대한민국에서의 보건의료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네네. 지금 중국의 보건의료 상황이 우리나라 60년대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네네.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는데 네. 의사가 직접 찍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못 삽니다. 아, 의사가. 엑스레이에 네네. 노출이 돼서 그만큼 열악한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북한 말씀하시는 북한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북한과의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저는 최소한도 저의 시대의 통일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네네. 남북 통일 의료 상황에 대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제 정치 입문의 한 계기가 되었고 또 뭐 누구나 지방 정치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계양 지역은 굉장히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한 20년 동안 거의 정체 내지 퇴보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좀 바뀔 수 있고 좀 발전할 수 있다면은 네네. 내가 살아가야 될 그곳에서 나름대로 내 인생에 좀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시다가 이제 사회의 병을 고칠 결심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 참 체질은 좋은데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개양을 고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좀 문제들 기존의 기성의 정치인들이 뿌려놓은 그 질병들을 좀 쫓아내고 더 나아가서 통일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보건 의료 체제를 세운다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나서신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처음 이렇게 정치 시작하시면서 가지신 생각 잊지 마시고 먼 길 가실 때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면은 말씀하신 부분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의 의미, 바람이 있다면 예. 뭐 항상 전당대에 있어 왔죠. 그리고 항상 중요했을 겁니다. 네. 아마 그 당시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부합한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될 그런 많은 그런 그 책무가 있었고 네. 그런데 저 이번 7월 3일 전당대회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정말 우리 당이 지금 빈사 상태에 있어요. 네네. 정말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당이. 우리 당의 이번에 그 전당대회는 생존에 대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를 뽑는 네.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행사다. 저는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뭐 10%에도 미치지 못한 지지를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지난 대선을 계기로 뭔가 지금 우리 당이 좀 변화와 좀 새로운 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역 여론 보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지도부를 뽑으면서 우리 당이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희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도부의 책임이 너무 막중하고 네. 우리 지도부를 뽑아야 될 우리 당원, 우리 유권자들의 또
또 관심과 어떤 그 고민도 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이번 전당대회 때 기대도 크고 염려도 큽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당대회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며칠 안 남았죠. 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될 텐데 정말 지도부한테 전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얘기합니다. 선당 후사, 멸사분공. 네.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전에도 보면은 네. 숱하게 듣는 얘기인데 네.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그러한 그 행동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지도부 자기를 죽이고 당을 위해서 정말 미랄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정말 좀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네. 우리 당원들의 좀 그런 정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선 이후에 오히려 지역의 정서가 더 안 좋아졌다. 7.3 전당대회는 진짜 빈사 상태에 있는 죽음 직전에 있는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다.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정말 선당후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뭐 중환자죠. 빈사 상태에 있는. 자, 가장 큰 원인,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원인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예, 이거는 뭐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할 만한 원인 네. 딱 하나죠. 네. 우리 당의 오만과 독선, 오만과 독선, 불통, 불통. 예. 그리고 소위 기득권 지키기 위한 개파 패권주의 예, 예. 이런 것이 결국 당 망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오만과 독선과 불통과 국민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런 태도가 네. 지난 4.13 총선 공천 파동을 일으켰고요. 네, 네. 그런 공천 파동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지금 사태까지 그게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한 그 4.13 총선 대패 정말 우리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는데 네. 우리 당이 저는 변할 줄 알았어요. 네. 당시에 정말 저희 지역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에서도 네. 우리 당원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정말 20년 만에 네, 네. 우리 지역에 좀 새로운 변화가 있지 기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저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 정치 입문 계획이나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네. 경선이 없었어요. 네, 네. 수도권에 아마 경선 없는 지역이 거의 몇 군데 없었던 네,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저희 지역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분 너무나 많았는데 정말 저의 노력이나 저의 그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네. 우리 중앙당의 어떤 그러한 무능력, 네. 무기력함, 그 오만과 그 독선이 저희 선거를 망쳤죠. 그러면은 우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책임져야 될 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국민에게 좀 우리 당이 정말 잘못했다는 거 말로만 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우리 당은 계속 기득권을 고수하고 네. 말만 했습니다. 말만. 바꾸겠다.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하나도 바뀐 거 없죠. 그 와중에 뭐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이 진행됐죠. 네, 네. 탄핵 정국 얼마나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네. 저는 탄핵 정국 진행 동안에 우리 당이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변변한 메시지 한 번 국민한테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다퉜습니다. 네. 책임 회피하고 그리고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결국 우리 당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내부 분열 개파주의 네. 이거는 모두의 책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당의 지도부 네. 정말 이러한 지도부의 책임이었고요. 네, 네. 실제로 이런 지도부가 막상 힘을 발휘해야 될 그런 탄핵 정국에서는 네.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냥 제멋대로 가고. 네. 그래서 답답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러한 우리 당이 망하게 된 원인들을 반대로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오만, 독선, 패권주의, 불통, 엄중한 경고,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의 변화와 진정한 반성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훌륭하신 예. 명의께서 자 이제 처방전을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요. 자, 원인을 찾으면 원인을 제거해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스스로 그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당이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의 새로운 지지를 끌어내고 다시 신뢰를 받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당의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왕도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우리가 계속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는데 저는요, 한 세 가지 측면 생각을 해봐요. 네네. 우리 당이 앞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지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그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상대방 당의 실수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실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난 쉽게 망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네. 그래도 정권을 잡았으니 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인사 문제를 보면은 그렇지도 못할 것 같아요. 좀 역설적이죠. 우리 당한테는 나쁘지 않은 일인데 불행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데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책일 겁니다. 정당이. 정책. 국민의 민생 그 현장에 몸에 와닿는 녹아드는 정책,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 끊임없이 개발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파퓰리즘 정책이 뭐 지금 뭐 시급 10,000원 주겠다, 뭐 모두 정규직화 해주겠다, 뭐 공무원 몇만 명 뽑겠다, 뭐 돈 나눠주겠다 이런 파퓰리즘 정책이 당장은 우리 국민들한테 환호를 받는 것 같아요. 80%의 국민 지지도 저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파퓰리즘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은 가겠죠. 우리 당은 그러나 당장 그렇더라도 정말 그 보수의 중요한 가치, 우리 정당 어떻습니까? 정말 숱한 그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온 정당이었고 자랑스러운 산업화 민주화를 일궈온 정당인데 과거에 매달리자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수의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걸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세금을 많이 걷지 않겠다. 어디 선택적 복지라든가 어떤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화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보수의 아주 귀중한 가치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좀 설득시켜야 되겠다.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 민생을 챙기는 정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원칙의 파퓰리즘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책의 효과를 보고 국민의 지도를. 그러나 우리는 견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의 체질 개선, 이미지 변화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치는 정말 이미지 정치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정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일단 당 중앙당의 조직이 우선은 좀 효율적으로 개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를 포함해서 때로는 슬림화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서 정말 야당다운 정책 정당다운 선명한 투쟁성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중앙당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좀 꼭 필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서 필요한 게 우리 현역 의원들의 스타 마케팅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게 우리 현역 의원들이고요. 현역 의원들의 어떤 그 활약이 우리 당의 이미지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좀 우리 당에서 좀 적극 지원해서 좀 우리 당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얘기하는 누구나 항상 좀 주장하는 게 SNS. 네. 정말 이제 좀 대폭적인 재정 인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재편, 조직화, 네. 효율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좀 집중돼야 되겠다. 네. 이런 중앙당의 좀 조직에 좀 효율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네. 그다음 지방 조직 재건해야 됩니다. 네. 지방 조직의 재건의 핵심은 특히 당협위원장들,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몫이에요. 네.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 예, 우리 당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158명이라고 그래요. 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을 확충하는데 가장 근간되고 중요한 내용이 당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당원 확보. 예, 예. 우리 당세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네.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원을 확충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당비 2,000원인데요. 기본 네. 당비가 지금 타당 1,000원이에요. 네. 저는 우리 당비로 당 살림살이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당비를 좀 더 받아서 당 살림살이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지도부가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네. 당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과감히 기본 당비 1,000원으로 내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뽑은 당원들 관리해야 됩니다. 네. 특히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네. 수도권이. 수도권 당원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당원이 되면은 내가 왜 이 당의 당원이 되었고 이 당원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자긍심, 네. 최소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게 지방 당협 시당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운 지도부에게 좀 제안하고 싶어요. 네. 정말 찾아가는 당협 교육을 좀 시스템화해라. 네. 전문 인력과 팀을 만들어서 네. 수도권에 두세 개 당협씩 모아서 네. 당원과 우리 일반 국민들 모아놓고 네. 우리 중앙당의 지도부가 최소한 다 한 명 정도는 참석하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도 청취, 야당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네. 네. 당장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지방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메시지 너무 중요하고 네. 당원들한테 주는 메시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당원 교육을 좀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말씀. 이런 거를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네. 네. 하나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보수 중도적 보수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어요. 네. 뭐죠? 우리 보수의 대동단결입니다. 대동단결. 예, 우리가 분열로 망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합쳐질 때입니다. 예. 새로운 인재 영입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좀 젊은 사람을 과감히 기용해야 되고 네. 특히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좀 젊은 인재들을 좀 발굴해서 키웠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러한 조직이 통합되고 뭔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데는 우리가 기득권 내려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기득권도 내려놓겠다. 그에 따른 산통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실 말씀이 한 가지 많으시네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예, 예. 정말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우리 지성이면 감천한 말이 있어요. 네, 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피그말리온 이펙트 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예. 우리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정말 그 시대 타락한 여성 중에서 자기 신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조각을 열과 성을 다해서 여성상을 조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껴안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네. 심장이 뛰어서 어엿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네. 그러한 신화인데 네. 우리 당에는 정말 절박한 위기감과 간절한 소망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낙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역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진단과 처방이 분명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처방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무슨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긴 시간을 보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책에 관한 얘기, 상대방의 실수도 물론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만 나쁘지 않지만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체질을 개선하고 그 가운데에서 중앙당 조직 개편의 문제와 SNS 중심의 어떤 조직 보강 문제, 그 다음에 지방 조직 재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 말씀하셨고요. 특히 마지막 말씀하신 피그말리온 효과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지성이명 감천이죠, 그죠? 우리 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실수에 기대는 그런 정치 하지 맙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쁘진 않지만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수의 올바른 보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중한 시간 내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학실에 읽었던 닥터 노먼 베슨 뭐 이런 사람도 생각이 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신다. 아니, 물론 우리 신상진 요번에 당대표 그렇습니다. 나오신 예, 분도 예. 뭐 그런 맞습니다. 분이시긴 한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의사 하시지 뭘 맞습니다. 어려운 정치를 하셨을 맞아요, 하실까 맞아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것 저기 같아요. 정진길 우리 저 진행자님 지적 누구나가 하는 얘기죠. 네네. 정말 저를 아끼는 분들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었고 우려 있었고 네. 반대도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제가 뭐 혁명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남미의 체게바라, 우리 네. 손문, 네. 그죠? 중국 국부죠. 우리나라 서재필 이런 분들의 다 의사 선생님. 의사죠. 예. 혁명을 꿈꿨던 의사입니다. 전 혁명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또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제가 평소에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정말 해본 적은 없었어요. 네.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우리 지역 상황이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네. 20여 년 동안. 네. 우리 당이 정말 어려움에 우리 중앙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정말 항상 야당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척박한 땅을 좀 개간할 수 있는 사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차출되고 네. 선택되어지지 않나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좀 정치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네. 시작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 시작하면 생각했던 거는 평소에 우리 정치가 전문 정치인들이 정치를 주로 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하시고 또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면은 말씀하신 부분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의 의미, 바람이 있다면 예. 뭐 항상 전당대에 있어 왔죠. 그리고 항상 중요했을 겁니다. 네. 아마 그 당시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부합한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될 그런 많은 그런 그 책무가 있었고 네. 그런데 저 이번 7월 3일 전당대회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말 우리 당이 지금 빈사 상태에 있어요. 네네. 정말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당이. 우리 당의 이번에 그 전당대회는 생존에 대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를 뽑는 네.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행사다. 저는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이 지금 뭐 10%에도 미치지 못한 지지를 보이고 있죠. 네네. 그리고 지난 대선을 계기로 뭔가 지금 우리 당이 좀 변화와 좀 새로운 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역 여론 보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지도부를 뽑으면서 우리 당이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희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도부의 책임이 너무 막중하고 네. 우리 지도부를 뽑아야 될 우리 당원, 우리 유권자들의
또 관심과 어떤 그 고민도 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이번 전당대회 때 기대도 크고 염려도 큽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당대회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며칠 안 남았죠. 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될 텐데 정말 지도부한테 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얘기합니다. 현당 후사, 이제 변호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주로 정치를 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들만의 리그, 우리 국민의 어떤 그 정서와 동떨어진 네.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평소에 정치인들 정말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까? 나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명예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게 된 이유는 정치인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다. 네, 네. 그런데 이 정치를 전문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치를 하면은 지금의 좀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고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네. 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시대 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치매 문제, 급속한 고령화, 그 다음에 비만 문제 심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의사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제도적 어떤 시스템이 뒷받침되면은 훨씬 치료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바꿔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소신을 펼치고자 하는 좀 뜻이 있었고. 네, 네. 또 한 가지, 네네.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결국 통일될 겁니다. 네, 네. 통일 대한민국에서의 보건의료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네, 네. 지금 중국의 보건의료 상황이 우리나라 60년대 정도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는데 네. 의사가 직접 찍습니다. 그런데 네. 10년을 못 삽니다. 의사. 엑스레이에 네네. 노출이 돼서 그만큼 열악한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북한 말씀하시는 북한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북한과의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저는 최소한도 저의 시대의 통일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네네. 남북 통일 의료 상황에 대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제 정치 입문의 한 계기가 되었고 또 뭐 누구나 지방 정치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계양 지역은 굉장히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한 20년 동안 거의 정체 내지 퇴보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좀 바뀔 수 있고 좀 발전할 수 있다면은 네. 내가 살아가야 될 그곳에서 나름대로 내 인생에 좀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시다가 이제 사회의 병을 고칠 결심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참 체질은 좋은데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개양을 고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좀 문제들 기존의 기성의 정치인들이 뿌려놓은 그 질병들을 좀 쫓아내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통일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보건 의료 체제를 세운다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나서신 것 같습니다.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처음 이렇게 정치 시작하시면서 가지신 생각 잊지 마시고 먼 길 가실 때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죠. 우리 계양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의사 선생님 출신의 윤영선 위원장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막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게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인천 계양을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세요? 예, 의사고. 예. 그중에서 내과 의사고 소화기 내과 의사입니다. 네, 네. 저는 저희 인천광역시 우리 회원이 한 4천여 명 되는데 우리 직선 의사회장을 역임했고 네. 우리 뭐 검찰에 있으셔서 잘 알 텐데 우리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네. 또 개인적으로 일찍 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네. 사단법인 인천의료사회 봉사에 또 인천 선안봉사센터 이런 NGO 구성해서 네. 이사장 겸 회장 대표 등 역임했고 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 동료 의사 3명과 함께 지금 내과 병원 우리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고요. 네, 네. 정치는 우연히 예. 지난 총선 몇 개월 앞두고 네. 정말 처음으로 입문을 하게 돼서 네. 총선을 치렀습니다. 예, 우리 예. 새누리당 간판으로 다 알다시피 정말 준비하지 못한 좀 참담한 패배를 맛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동안 선거 한 2번 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한 번 했었고. 학생회장 선거요? 그리고 예. 우리 인천 의사회 선거도 해봤는데 정말 준비되지 못한 패배 맛봤고 지금 2년째 열심히 네.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는 갑자기 예전에